야, 저 사람 수준에서 저 정도의 재산을 미리 줬다면 상속재산 먼저 받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특별수익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에서는요. 안녕하세요, 인생연습 범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형제 자매 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녀를 차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장남은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지원해줬으면서 딸에게는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때죠. 장남에게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n분의 1로 공유를 하게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때부터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동생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6억이고 큰아들,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습니다. n분의 1로 상속을 받으니까 각자 2억씩 받게 되는데요. 동생들이 오빠는 예전에 3억 받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은 6억은 언니랑 내가 3억씩 나눠 가져야 공평하게 3억씩 받는 거니까 오빠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3억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봐야지 다른 상속인들과 공평해진다는 거죠. 물론 이때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 보상은 받아야겠다 라고 합니다. 바로 기여분 주장인데요. 기여분은 설명드릴 내용이 많으니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전 증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남이 증여받은 금액이 3억이 아니라 6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수익 6억 더하기 상속재산 6억 해서 12억에 대해 3분의 1로 계산하면 각자 4억씩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장남은 2억을 토해내서 동생들에게 1억씩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을 포함해서 계산한 장남의 상속분이 4억이지만 장남은 이미 이것을 2억 초과하는 6억을 받았죠. 이런 사람을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초과한 2억을 토해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6억을 내놓을 때 초과 특별수익자인 장남은 없는 걸로 보고 나머지 자녀 2명이 3억씩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초과분을 토해내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장남의 초과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유류분 쟁점도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특별수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 저 사람 수준에서 저 정도의 재산을 미리 줬다면 상속재산 먼저 받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특별수익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에서는요, 아파트를 사주거나 전세보증금,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 고액의 혼수비용, 유학 같은 고액의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통상의 학비, 양육비, 용돈, 병원 치료비 정도는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참고로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익이 부동산이냐 현금이냐에 따라 내가 받는 상속분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부동산은 가치 상승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 쟁점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